이 상단의 메뉴 부분인데요. 이 상단의 메뉴를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다른 걸로 교체한다면 교체된 페이지는 무엇이냐? 즉, 우리가 사이트 맵에서 알지오 메인이라는 건 지금 기본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서브라든가 지금 보이시는 푸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레이아웃을 따로 만든 사람들 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익스프레스 엔진 기본 레이아웃 가지고는 따로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은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 응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사이트 맵에 서브라는 내용을 제가 탑 메뉴로 만들 거예요.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밑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같이 놓거나 예를 들어 포지션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메뉴 하나를 여기 정도에 만들어 줄 거고요. 아니면 얘를 없애고 얘를 대체한다든가 그럼 아까 그 서브 메뉴가 링크되게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없애거나 위치를 이동하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은요. 확장 기능에서 설치된 레이아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레이아웃 편집 들어가면 여기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고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현재 이 내용이라는 건 아시죠?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 웹 호스팅사에서 그냥 있는 기본 사항이고 이거를 저장하고 수정해봤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드 생성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일단 없애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세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새로 컨트롤 N에서 내용을 만든 다음에 붙여넣고 그랬더니 쭉 내용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어디였습니까? 위엘로에서 이 부분이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HR로 로고에서 얘로 구분이 됐어요. 그럼 얘에서부터 얘 끝까지 내용이 HR에서 HR로 시작되고 끝날 거 아닙니까?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찾기 즉 36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HR 76번째 줄까지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의 내용을 삭제를 해주시면 그 내용은 없어집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HR로 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HR을 그냥 냅두고요. 그 다음 HR 현재 37번째 줄이거든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 HR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HR부터 C부터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서 UL이거든요. 이 내용만 이렇게 빼고 엔터를 쳤습니다. 현재 여기와 여기 사이가 공백이죠? 일단은 컨트롤 C 해서 전체 복사를 하고요. 이곳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A, 컨트롤 V 붙여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저장을 그냥 누르시기보다도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미리 보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뉴가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메뉴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메뉴가 안 나오고 나오건 여러분 취향이시지만 로그인과 로그아웃 버튼을 자동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개인 프로필 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는 거 이런 거 이거를 다 포기하실 거면 없애세요. 근데 어떤 홈페이지든 물론 좌측에 로그인 위젯을 넣으면 되긴 돼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언어 선택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잉글리시로 하면은 좌측에 코리안이 잉글리시로 바뀝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남겨놓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새로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 새로운 다른 내용, 메뉴가 아니더라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메뉴들을 원상 복구를 했습니다. 이 메뉴 안에다가 내용을 넣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그 웹표준에서 실습했던 메뉴 하나를 넣을 거고요. 그 메뉴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사이트 웹에 서브 메뉴를 넣겠다 그랬죠? 그걸 수동으로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지 말고 요렇게 냅두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내용을 넣는 거죠. 어차피 포지션을 써서 위치만 구분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div로 해서 ul 목록 탭이라는 걸 아시겠고, 중요한 거는요, 모듈이죠. 서브 1, 2, 3. 아까 그 서브에 대한 걸 만들었잖아요. 서브 이름을 뭐 sub01이라고 만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탑 메뉴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메뉴 아래에 또 다른 메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으로 됐는지 컨트롤 C에서 직접 적용을 시켜 봐야 되겠죠? 컨트롤 A, 컨트롤 V. 여기다 적용을 시키고 프리뷰를 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잘못됐네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된 겁니다. 왜 이걸 아래로 내리려면요. 웹표준 CSS에서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잉글리시로 돼 있어서 지금 영어로 나오는데 한글로 바꿔주도록 하고 일단 얘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세이브로 저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언어셋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얘를 코리안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CSS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희 웹표준 기본 과정에 있던 내용이라 소스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CSS를 추가해서 완성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CSS를 추가했습니다. 아까 그 원래 UL 목록 그 자체가 기본 사항이고 그 자체를 어떻게 출력하게 할 건지 이렇게 뭐 그냥 마우스 오버했을 때 위치한 메뉴지만 나름대로의 메뉴를 만들어줬고 단지 위치는 포지션으로 해서 얘부터 해서 여기까지 원하는 위치로 해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고 정리를 중간에 넣으시든 로고에 넣으시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강의해드렸을 때 이 위치 어디서 넣는지 알려드렸죠. 수정하는 거.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 메뉴. 이게 성공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는 서브 1이고요. 서브 2고 3여야 되잖아요. 3를 클릭했더니 주소지가 서브 3라고 해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메뉴하고 이 서치바 얼핏 보기에는요. 메뉴하고 서치바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메뉴 옆에 서치바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메뉴는 따로 있어요. 이 메뉴는 딱 이 글자 내용만큼 있는 거고 얘는 하나의 개체로 해서 따로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서치바 또한 검색바가 있겠죠. 이 배경, 검정색.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삐지로 깔려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검색바가 필요 없다. 없애고 싶다 또는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그 CSS 코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파일 중에서 도대체 그 검색바는 어디에 있는 거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에서 항상 HR로 구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HR 구분 메뉴 밑에 이렇게 홈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지운다고 해서 컨텐츠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코드를 불러와야 되겠죠?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코드를 불러와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HR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카운트 해갖고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메뉴, 그 다음 메뉴겠고 여기부터입니다. 폼으로 해서 폼으로 끝나고 딱 이만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검색바가 없어지겠죠. 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어떻습니까? 검색바가 없어진 걸 확인했죠? 그런데 저는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하겠습니다. 원상 복구를 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검색바가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남겨진 과제는 이 검색바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데 이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수정해야 될 파일은 이 파일이고요. CSS 명이 클래스와 아이디 두 가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헤더라는 곳에 search라는 클래스가 있다면으로 해서 이게 정의가 됐고요. 위치 또한 넓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또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서치바를 수정하시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적으로 하죠.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값으로 하되 라이트 0은 왜 있는지 웹 표준을 아시면 아는 사항이고 버튼 값도 굳이 0으로 한 이유가 아래 딱 붙기 위한 겁니다. 이 아래에 붙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헤더라는 존수가 있기 때문에 헤더의 맨 아래에 붙어라. 헤더 끝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0으로 붙은 상태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값을 없애면요. 맨 위로 붙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맨 위로 붙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바텀을 0값으로 했으니까 바닥으로 붙는 거고 라이트를 0으로 했기 때문에 우측 정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치를 바꿔주실 거면은 탑 값이나 레프트 값 등을 사용해서 뭐 위치를 원하는 곳에 이 서치를 고정시키면 되고 이 디자인 또한 웹표준 CSS를 코딩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폼 속성을 아예 코딩을 해서 완벽하게 하실 거면은 CSS3랑 HTML5 그리고 웹표준 실무 과정까지 완벽히 아셔야 홈 기능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치바 했으니까 이제 메뉴 구성을 수정하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뉴 또한 CSS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메뉴 구성에 수정을 받는 게 GN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물론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은 높이가 32픽셀인데 얘는 지금 서치바가 아까 높이가 32픽셀이었습니다. 서치바와 똑같이 맞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일단 수정을 좀 해주고 싶다. 메뉴 간 간격 있죠? 얘와 얘 간의 간격, 얘와 얘 간의 간격. 이런 간격은요. GMB 메뉴에 UL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선언된 게 LI입니다. 프로토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로 돼 있고 일단 포지션 절대로 해서 레프트 0, 왼쪽으로 붙으라는 거고 바텀 0. 아까 서치값 설명하고와 동일합니다. 마진은 0입니다. 외부 여백 없이 패딩도 또한 내부 여백 없이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논값은 점을 없애준 거죠. 볼릿 기호에. 그런데 여기 li 값 보시면 패딩 라이트에 40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해서 40만큼 여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홈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딱 붙은 겁니다. 요걸 좀 나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패딩 상하 좌우 값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하 값만 해서 이렇게 상하 값을 0으로 좌우 값을 20으로 했죠.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컬러가 얘는 회색인데 각각 다르죠. 근데 현재 질문 답변하고요. 얘는 오버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 또한 오버했을 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0값으로 해서 좋습니다. 검정색으로. 오버했더니 검정색으로 나오고요. 메뉴 0123 이런 거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 두 번째 거를 레드로 하겠다. 빨간색으로요. 새로 고침해서 보니까 오버했을 때 빨간색으로 바꾸고 얘도 레드로 하겠다. 세 번째 값도 이렇게 레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바꾼 거는요. 컬러 값을 여러분들이 편한 값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메뉴라는 어떤 버튼 색깔을 메뉴바만큼은 좀 다르게 바꿔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li는 하나의 리스트 값들이기 때문에 li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주셔도 됩니다. 백그라운드에 현재 컬러를 준 거고요.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요소가 있을 때마다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UL, 전체 목록에 대해서 또 동일한 값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뉴가 서치랑 좀 다르죠? 공백 있잖아요. 공백이 있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요. GMB에서 이 UL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전체 통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검증을 해줬고 넓이가 몇이 될지 모르니까 전체 위드 값을 100%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 커버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거, 이 본문 메뉴 있죠? 이 본문이 들어가는 위치는 레이아웃과 이 내용에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레이아웃 이 부분에요. 42줄에 보시면 이게 바디예요. 바디라고 해서 그냥 바디가 아니라 바디라는 아이디로 CSS명을 만드는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문서에 바디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적용하다라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바디라는 CSS명이 있다면 외부 여백은 없이 내부 여백은 탑 30픽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뭘 하나를 일단 그려서 보여주고 그걸 없애겠습니다. 현재 지금 선이 좌우에 생겼죠.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보더라고 해서 만든 상태인데요. 패딩 탑 30픽셀 이건 뭐냐면 위에서 여백을 30픽셀 지금 티 안 나지만 왜 30픽셀로 했냐면 어떤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위에 메뉴에서 서브 메뉴를 만들었을 때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는요. 이미지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하시든 삭제를 하시든 하면 됩니다. 주석 처리는 이 부분이고요. CSS에서 주석 처리라고 하는 거는요. 그럼 안 나옵니다.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시든가 편한 방법을 하시고 탑에 30픽셀 이건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여백을 30픽셀을 그냥 줘가지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거를 사용해서 위에다가 뭐 다른 구성 요소를 넣으실 때 여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에 들어가 보시면은 30픽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출력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만약에 주석 처리를 했다, 삭제를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위로 붙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는데 위로 딱 붙는 내용이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나는 30픽셀이 아니라 기본 10픽셀 정도만 여분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 위에 다른 사항의 내용을 넣기 위해서 좀 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어드민에서 코드 생성하는 거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온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소스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서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는 어차피 호스팅의 기본 문서고 아까 그 편집에 들어가서 코드 생성해서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내용이 어디에 있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바디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바디 안에 컨텐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 내용을 보고 싶다면 바디와 컨텐트 사이에 다른 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하나의 구분을 해주는 거죠. 분리해서 다른 레이아웃을 넣는 겁니다. 헤더에서 바디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시겠지만 이만큼이 지금 헤더 내용이고요. 바디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바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바디 내용에서 컨텐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컨텐트 내용에 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아까 탑 30 값을 10으로 해서 줄인 건데 그 사이를 패딩을 주지 않고요. 레이아웃 자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는요. 그럼 당연히 바디와 컨텐트 사이에 다른 하나의 내용을 추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수정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관리자 화면에서 코드 생성으로 해서 소스 수정으로 해서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즉흥적으로 레이아웃을 이 자리에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안에 컨텐트라는 건데 여기서 CSS명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단지 이해될 수 있게끔만. 저는 그냥 main 언더가 A라는 CSS명을 넣어줬습니다. div를 열어줬으니까 이 안에다 무슨 다른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v는 닫아주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을 CSS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저장한 다음에 관리자에서 전체 선택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이거 저장하는 거는 안 보여드려도 되겠고 지금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실력 고침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죠?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다. 적용을 해주려면요. CSS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CSS 코딩은 main 언더바 A라는 CSS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 id 값이었죠? 클래스 값이 아니었죠? 클래스랑 id 구분 못하시는 거는 웹표준 정확히 알고 오시면 됩니다. id 값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죠. 이렇게 중간 레이아웃 추가라고 해서 지금 제가 추구해 준 부분 이 부분이고 여기다가 넓이와 높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높이를 한 50픽셀을 높여줬죠. 그런데 아주 큰 실수를 했군요. 표준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과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내용이 좀 바뀐 상태고요. 세로 고침에서 본다면 50픽셀만큼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요. 바디 안에 컨텐트가 있고 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적용한 부분은요. 이 바디와 컨텐트 사이에 얘를 추가해가지고 이 안에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데 구분을 해줘야 되죠?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컬러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인 A와 컨텐트 사이의 여백 또한 필요하겠죠. 그러면 마진에 버튼 값으로 해서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내용을 추가해 주죠. 버텀이라고 수정해줬고 한 10픽셀 정도 세로 고침에서 보니까 버텀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는 웹표준 CSS를 안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수정을 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아웃을 추가해 준 상태예요, 지금은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높이 값이 50은 좀 그렇고 30픽셀 정도로 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중간 메뉴 이외에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체가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디 안에 컨텐트라는 요소, 그러니까 그 외고요. 컨텐트 위에 메인 언더가 A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홈이라던가 현재 보고 있는 메뉴에 카테고리 메뉴를 출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 옮기는 것도 간단합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해당 CSS명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쉽죠. 바디 안에 클래스로 된 이 부분이 있다면 으로 해서 들어가고 현재 div는요. 이 부분하고 이 원이라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CSS를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문서를 따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HR로에서 본문에 대한 컨텐트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컨텐트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정의한 내용으로 출력이 되겠고, 정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맵이라든가 이렇게 따로 정의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된 내용 이외에 바로 홈이라는 내용이 카테고리 명을 보여준다던가 아래의 하부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곳은요. 바로 이 부분인데 컨텐트랑 같이 있는 거예요. 컨텐트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본문에 예로 해서 따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나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한 귀퉁이로 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쭉 찾아보도록 하죠. 이곳에 내용이 있는데요. 높이, 넓이 이런 것 중에서 바텀, 바닥값, 바닥에서 60픽셀을 떨어져라 라는 얘기죠. 바닥에서 60픽셀 떨어지라는 것은 요 내용에서 60픽셀을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90픽셀로 해서 정의를 해보죠. 세로 고침했더니 밑에 바닥만 좀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상 복구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뭐뭐를 수정해야 되냐면 이 부분 바디에 얘가 있다면 그래서 얘에 대해서 먼저 줌1 있고요.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시겠군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컨텐트, 디스플레이, 블록, 그리고 클리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희 웹표준 이론 과정에 컨텐트 내용을 뭘 출력하게 될지 그 출력되는 내용과 DB에서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오는 거를 블록으로 할지 어떤 컬러를 줄지 텍스트 내용을 바꿔줄지 그리고 현재 홈이라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홈이라고 떴고요. 그리고 또 레프트 넓이 150에 뭐 마진 0, 패딩 0 해서 10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얘는요. 넓이 150이라고 돼 있죠? 수정해 본다 한들 여기서는 바뀌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단지 바뀐다라고 하면 하부의 메뉴들이 좀 밀리겠죠? 구체적으로 이 전체 넓이는 현재 760입니다. 760이라는 것은 위에 body라는 곳에 우리가 메인 언더가 A라는 걸 하나 올렸죠? 메인 언더가 A라는 곳에도 넓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위에 컨테이너라는 자체가 있고 헤더라는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내용에는 760이라는 사이즈가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디에 컨텐트가 있다면 해서 패딩, 바텀 60픽셀로 돼 있죠? 밑에 여백, 아까 그 늘어났던 거. 그리고 넓이 값이 760입니다. 처음부터 이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뭔가 의아해 하셔야 돼요. 전체 넓이를 75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컨텐트 내용을 760이면 뭐가 안 맞는 레이아웃이 잘못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값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값은 레이아웃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에 컨테이너라고 한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너무 넓어서 수정했던 부분이죠? 이 전체 홈페이지 넓이는 750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정작 수정하고자 했던 760 픽셀로 넓이가 정리됐던 거, 컨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히 이 넓이는 몇이어야 합니까? 750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750으로 해서 보면은 잘 나오긴 나오죠. 별 문제 없이. 750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넓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메뉴를 그대로 쓰기로 했잖아요. 중간 메뉴를 쓰려면 중간 메뉴 넓이만큼의 값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홈이라는 부분이 있는 중간 넓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문이 750이고 750에 중간 넓이는 현재 160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 160에서 그대로 사용하려면 750에서 빼야죠. 그럼 계산하기 쉽게 얘를 그냥 150으로 해주죠. 150으로 해주고 얘를 600으로 해야 두 개가 합쳐서 750이 되는 겁니다. 세로 고침에서 이게 제대로 들어갔다면 홈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외표준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거예요. 외표준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짜다가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자꾸 일그러져요. 분명히 사이즈는 맞는데 뭐 획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많은데 이건 계산상으로 외표준을 모르는 사람이 레이아웃을 만진 결과입니다. 현재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넓이가 750이죠. 500으로 했고 150으로 했으면 당연히 홈이 위로 올라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안 올라가느냐? 바로 보더 값입니다. 현재 보더를 1픽셀씩 검정색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2픽셀 아닙니까? 2픽셀 자체를 감안을 해줘야죠. 얘를 598로 하든가 저장해서 새로 고침. 위로 딱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얘를 600으로 하고 메뉴를 148로 하든가. 그럼 이렇게 맞춰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레이아웃이 짜여져 있는 상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고 하면은요. 제가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메뉴가 간격이 좀 떨어졌어요. 얘 어디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레이아웃을 보시면요. L&B라고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A링크가 있다 밑줄 삭제하고 5번은 액티브나 포커스일 때 밑줄 나오게 한 다음에 위에 3속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L&B라는 메뉴 아래에는 50픽셀의 바텀 값을 주겠고 얘도 마진 바텀입니다. 마진하게 얘를 한 5픽셀 정도로 하면은 줄어들 겁니다. 요 사이가 세로 고침해 보면은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 여백 정해주는 거. 현재 내용은 H2에 대한 제목글이에요. 그리고 이 하부 메뉴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보면은 메뉴 001부터 003까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UL 목록입니다. UL 목록에 대한 튜닝, 스타일 시트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L&B 내에 존속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L&B에 마우스 오버나 링크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 두 가지에 대한 선언이고 레이아웃에 보시면 div 클래스의 E21이라는 거 아래에 존속된 게 L&B입니다. 그런데 H2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여기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거기 존속된 컨텐트들 있죠? 그 컨텐트에 대한 타이틀이 들어가고 해당 UL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UL 목록이 바로 메뉴 UL이에요. 그러니까 UL로 리스트를 만든 거고 이 UL에 대한 리스트 간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L&B UL이 있다면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UL에 UL이 있다면 이거는 HTML5랑 CSS3 강의를 정확히 들으셨거나 웹표준 실무 강의를 정확히 들으셨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목록에 하부 목록에 또 있다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자리 중에서 아래값, 뭐 윗값 이런 거는 보면 아실 거고 패딩 내부 여백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트 스타일은 논값은 보일 기호를 없애주는 부분이고 UL의 리스트들, 텍스트,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바텀의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바텀, 리스트마다의 바텀을 7로 했습니다. 5로 하면은 좀 줄어들겠죠? 세로 고침해서 얘가 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텍스트 나는 15로 하겠다. 좀 커졌고
이곳에다가 컬러라든가 이런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컬러를 넣어도 레드로 바뀌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주겠다 이건 여기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구체적인 게 액티브 A 그리고 요 부분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대로 스타일을 수정하시면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아웃의 히든 마지막 하단입니다. 하단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LNB에서 좀 내리면은요. HR이 끝나는 구분선이라는 거 이제 아실 테고 구분선을 농값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수상의 구분일 뿐입니다. 전체 하단에 대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뭐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CSS명을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에 보시면은 이 부분 내부 여백인데 상하값만 15픽셀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픽셀을 줬다라는 것은 상하 이 값이 늘어나는 차이가 있겠죠, 여백이. 한 30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했더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5로 해서 주고요. 기본 바텀, 마진의 외부 여백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한 3만 줬습니다. 티가 날 수 있게.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아래를요. 세로 고침하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건 아래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볼더의 탑, 이 솔리드 4646으로 됐습니다. 이 컬러가 뭔지 확인 한번 해보죠. 레드 값으로 바꿔봤고 세로 고침 했더니 위에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위에 라인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바디에 아래 들어가는 컨텐츠에 검정색 라인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구분선도 좀 따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은 보더 탑에 대한 거는 아예 저는 없애겠습니다. 세로 고침 없어졌지만 여백에 대한 구분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 여백은 15 상하 좌우로 했을 때 상하 값을 줬죠. 마진에 대한 건 버텀으로 해서 15픽셀을 줬는데 여기 마진과 패딩 네 자리에 대한 거 학습하셨죠? 웹표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위에도 한 10픽셀 정도 여백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지금 떨어질 겁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떨어졌는데 지금 내부 여백이 안 들어가고 외부 여백, 즉 뭐냐면 이 CSS명을 가지고 적용받는 곳은 위에를 10픽셀 정도 띄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래 회색 이 부분의 컬러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보더 버텀에 대해서 바닥값에 대해서 2픽셀을 솔리드로 줘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2픽셀만큼 두꺼워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만졌던 두 가지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 내용이 적용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액티브 했을 때, 포커스 했을 때, 줌 기능에서 디스플레이 블록 컨텐트 출력되게 해주고요. 넓이 값 나왔고, 이건 지금 적용을 받는 전체 아우르는 내용을 지금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좀 잠깐 올려보고요. 전체 트리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얘는 뭘 해주는 역할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면은 그 내용 안에 상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것처럼요. 자, 그런데
프로토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 넓이가 150이랍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내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지가 있고 넓이값이 150이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들어가려다가 지금 말았었는데 좌측 하단에 들어가는 로고를 우리가 어드민에서 작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강제적으로 작아졌었죠? 로고는 그대로 나왔었는데 그 부분,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25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고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진, 외부 여백, 상하 좌우값 두는 거 아실 테고 원하는 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150으로 해서 원 상태로 돌려놓고요. 내부 여백, 이 안에서 어떤 거, 상하 좌우를 했을 때 우를 좀 없어져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딱 붙지 않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30으로 해서 세로 고침해 보면은 좀 엇나갔다 그러죠? 위에는 10으로 해서 주고요. 그래서 로고에 대한 거. 얘가 10픽셀인데 100픽셀로 하면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로 고침일 때는 쭉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내용들이에요. 세로 고침했더니 다시 원 상태로 나오는 거. 지금 한마디로 로고에 대한 배치, 내부 여백 그거를 지금 학습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메뉴들이 왜 이렇게 엇나가 있죠? 사이즈가 뭔가는 안 맞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으로 해서 H2가 있다면으로 들어가는 거겠고, 링크가 있다면과 UL과 LI가 있다면으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의 한계는요. 현재 로고에 대한 이미지 넓이가요. 150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섹션들이 쭉 보니까 전체적인 그 넓이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메뉴 간 넓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에 대한 메뉴나 얘에 대한 메뉴가 li 리스트 또는 div로 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삐딱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정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160으로 딱 잡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왜 160이냐? 이 로고가 160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까 150으로 하지 않았냐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패딩, 내부 여백, 외부 여백 했을 때 외부는 마진, 내부는 패딩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거기에 150으로 잡혔는데 오른쪽으로 해서 10픽셀을 더 나갔다는 겁니다. 자, 웹 표준의 기본부터 다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레이아웃이 일그러지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더는 아니지만 내부 여백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즈는 개별 160이 되는 겁니다. 각각 메뉴들이 160이 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만약 전체 로고를 한 80 정도로 해서 해보면 메뉴가 줄어듭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어떻습니까? 메뉴가 균등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수정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나는 여기 내용을 없애고 우리가 그때 푸터에 대한 메뉴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내용을 제거하고 푸터에 대한 내용을 탑 메뉴 넣듯이 아까의 탑 메뉴 넣을 때 UL로 해서 LI로 해서 수동적으로 해서 URL로 한 건 알려드렸죠. 그 내용으로 아예 체인지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체인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최소한 알고 체인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얘부터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구분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까지 없애주시고 다른 내용, 다른 사항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방법은 큰 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예를 들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까 저희가 작업했던 게 이 부분인데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위젯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내용을 이렇게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스킨을 정해주고 어떻게 해줄 건지
설정을 하신 후에 예를 들어 저장이라고 코드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소스를 붙이는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의 설치된 레이아웃에 이 부분에서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지금 이렇게 코드 생성에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니 해당 위젯이 들어가기 위한 거기다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아웃을 수정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로운 레이아웃을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장 기능에서 쉬운 설치해서 레이아웃으로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적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익스프레스 엔진 자체에 레이아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게 이 부분이고 이건 지금 개인이나 업체가 따로 만든 거고요. 익스프레스 엔진의 버전 2, 이 부분을 설정한 거고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에 보면은 기업용 레이아웃, 그레이스톤 레이아웃, 페이스오프 레이아웃 쭉 이렇게 내용 있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2차 메뉴가 쭉 나오는 거라던가 그런 사항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사이트 맵에 들어가서 제가 아무거나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스킨을 바꿀 수 있게 레이아웃의 변경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선택해서 각각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세 번째 걸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세 번째 것에 대한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현재 메인 메뉴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수정하셔도 충분히 멋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레이아웃 수정하는 부분을 모두 알려드렸는데 나만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진이 또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보안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폴더나 구조나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폴더를 만들어서 내 걸 따로 저장해서 그걸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바뀌지 않으니까 나만의 레이아웃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확장 기능에 설치된 레이아웃. 우리가 익스프레스 엔진을 설치하고 나서 두 개의 내용을 설치했죠. 어떤 거 두 개를 설치했죠? 개인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 그런데 나머지 지금 레이아웃들이 쭉 있죠. 레이아웃들을 보면은 일반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레이아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얘들은 그렇지 않은 레이아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든 걸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레이아웃을 복사해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 다음에 이곳에 새로 내용을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TP로 접속을 한 다음에요. 이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스 엔진의 호스팅을 이렇게 받고 있고 설치된 폴더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걸 레이아웃 폴더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설치했던 내용이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를 따로 만들어서 추가라는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내용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폴더를 내가 받아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이름을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확인해 본 결과 레이아웃에 있는 내용들 말고요. 이 부분, 여기 있는 얘를 복사해서 이름을 바꿔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렉토리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위치도 지금 와가지고 페이스 오프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갔죠. 이 윗단계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 오프라는 폴더를 다운받을 거니까요. 현재 이 부분이죠. 페이스 오프 다운을 받고 얘 이름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조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바꿀 거고
얘를 업로드할 곳은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업로드를 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폴더에 가서 여기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곳에 현재 폴더가 4개였다가 5개로 바뀌었습니다. 5개로 바뀌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단 새로 추가된 게 이 부분이죠. 과연 추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자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해봤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봤는데 이름이 바뀐 게 없어요. 얘만 2가지가 생긴 거예요. 얘와 얘가. 그래서 경로도 보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경로로 갔죠?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가 새로 이름 바꿔서 올린 경로였습니다. RG 언더바 레이아웃. 자, 그러면 이 내용조차도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이 위치가 여기고 여기 에디트 플러스로 접속을 한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컴프라는 폴더에 보면은 인포라는 XML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원하는 걸로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으로 수정해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레이아웃 이름에 지금 우리가 XML 파일을 수정해서 만든 내용 그리고 버전 작성자 이 2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이 파일에 내려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걸 수정해서 판매하거나 남한테 서비스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때만 수정해서 고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버전 0.1이라고 돼 있죠? 1.5라고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 고침했더니 버전이 1.5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성자 여기 링크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바꿀 수 있겠죠? RGO로 바꾸고 얘를 rgo.co.kr로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소문자로 변경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문자로 적용해서 저장해 봤고 최종적으로 새로 고침해서 봤더니 RGO라고 돼 있고 링크했더니 저희 RGO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배포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기존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제공한 내용을 여러분 것을 수정해서 여러분만 사용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레이아웃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버전 1.5라고 나오고 추가로 해서 제목 우리 RGO 0001002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003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글자, 메뉴에서는 우리 RGO도 있고 풋도 있고 서버도 있었죠? RGO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한번 눌러보면은 아까 우리 사이트 맵 있죠? RGO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무슨 로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추가를 해보고요. 일괄 적용하진 않을 겁니다. 적용한 상태에서 얘를 한 곳에만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사이트 맵에 메뉴 2라는 곳, 하부 메뉴 중에서 0002의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요거, 이런 거 아시죠? 003으로 해서 바뀌었고 이 부분을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레이아웃 편집이라든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RGO라는 폴더를 들어가서 CSS 메뉴를 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죠? 아까 그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레이아웃 폴더 자체에서 우리가 새로 설치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익스프레스 엔진의 예전 레이아웃을 가지고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버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어드민에서 보면 이 부분이요. 얘입니다. 공식 사이트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받아서 업로드해서 이름 바꿔서 귀찮다. 그냥
레이아웃 설정으로 들어가서 뭐 설정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공식 레이아웃을 받아서 업로드하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얘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얘를 수정을 해 줄 것입니다. 이름을 레이아웃 이번엔 2라고 할까요? 2라고 해서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죠. 업로드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해서 업로드가 됐군요. 얘를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가 이름을 또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요. 알조2라고 바꿔주도록 하고 여기다가 뭐 링크 수정하거나 버전을 수정하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1.6이라고 하겠습니다. 버전을요. 그리고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 본다면 여기 알조2라고 해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을 해 볼 겁니다. 들어가서 추가 버튼 눌러서 제목은 004입니다.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004로 바꾸고 컬러 셋, 로고 이런 건 뭐 아는 내용이고 상단 메뉴 알조라고 해서 추가. 그러면 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이트 맵에 들어가 봅시다. 사이트 맵에 002라는 거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요 부분 004죠.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004를 밑에 내용에 저장을 눌렀습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아까 이 내용이 원래 익스프레스 엔진의 공식 레이아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하부 메뉴, 마우스 오버할 때 하부 메뉴 이렇게 나오거든요. CSS 수정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아웃은요, 검정하고 기본이랑 흰색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기본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보면은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있죠? 클릭해 보면은 컬러 셋. 여기에 따라서 CSS 파일이 바뀝니다. 일단은 검은색, 하얀색, 기본 이렇게 돼 있죠? 기본으로 돼 있는 자체가 이 내용이고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레이아웃 2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안에 레이아웃에 대한 원 HTML 페이지하고요. 그리고 CSS인데 딱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블랙, 아니 우리 이거죠? 흰색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다릅니다. 일단 모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러분들도 로고를 넣으셔야 될 테니까 로고는 어디서 넣는지 아시죠? 설치된 레이아웃에서 로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로고를 넣어놓고 이를 저질러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디폴트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컬러셋의 기본의 디폴트로 돼 있고 검색 하얀색인데 당연히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요.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요. 전체를 아우르는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HTML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클래스로 된 XE라는 이 내용이 되겠죠? 그럼 디폴트로 들어가서 XE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얘로 인해서 된 건데 마진 1.5em 있고 오토 0, 오토 이거는 레이아웃을 가운데로 정렬 하는데 1.5em만큼 떨어지게 해라. 웹표준에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넓이값 가로가 960입니다. 하지만 이 960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960 줄인다고 해서 레이아웃이 팍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밑에도 보시는 것처럼 헤더 XE 아래에 적용받는 게 헤더입니다. 이렇게 두 개 감싸고 있는데 헤더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XE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시려면요. 두 가지를 다 수정해 주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그러면 위드 값이 960이면 헤드만 있을 수도 있고 본문이 다 960으로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컨트롤 H에서 바꾸기. 960으로 된 거를 800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바꿈으로 하면 안 되죠. 혹시라도 다른 게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얘를 일단 바꾸고 헤드도 위드 값으로 바꿨습니다. 800으로 저장이 됐고요. 새로 고침 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함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강의 화면이 800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게 800 말고 한 750 정도 해야 좀 티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75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했더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XE와 헤더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여백을 없애주고 싶다. 위에 여백을 일부러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디서 만들어준 것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마진 1.52M 이게 이만큼 내려간 거고 원래 이 여백을 안 줄 거면은 마진 0 오토로만 해주셔도 가운데로 딱 붙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제가 설명업과는 다르게 1.52M만큼 위로 올라갔는데 아주 딱 붙진 않았죠. 일단 가운데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위로 딱 붙이고 싶다 아니면 위로 떨어지게 되더라도 내 의지대로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문서 전반에 문서 여백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문서 여백을 없애주는 거는 바로 바디 값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바디 값에서 마진을 없애주겠다라고 해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진 0, 픽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해주고 새로 고침했더니 위로 아주 딱 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레이아웃 수정을 해서 위에 여백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헤더 값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레이아웃 HTML 제가 계속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헤더 다음에 H1이 있어요. H1이 있고 막 이상한 코드들이 있고 H1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헤더 안에 H1은 바로 로고가 들어가는 값입니다. 로고를 텍스트로 넣는지 이미지로 넣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되는 값들이겠죠. 그래서 로고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로고를 누르면 메뉴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로고 위치를 수정해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H1, 헤더에 H1이 있다면 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값들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디폴트에 보시면은 헤더가 이만큼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디 값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H1에 대한 값들이 쭉 들어와요. 레프트와 라이트 값들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되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더에서는요. 넓이 값은 아까 했고요. 높이 값. 높이 값이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의 높이 값을 수정해 주려면은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값과 메뉴에 대한 값을 계산한 나머지 값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넣을 메뉴가 이 사이즈가 아니다. 그럼 당연히 높이 값도 반비례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이 메뉴 이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수정하진 않겠지만 수정한 결론을 보여드리면 만약에 얘를 220으로 하면은 늘어나겠죠? 새로 거침했을 때 하부 내용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늘어나는 것은 헤더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는요. 근데 늘어나더라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120으로 해서 원점으로 해주고요. 라이트 탑 해가지고 일단 배경 이미지 긋고 지금은 여러분이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는 한 배경 이미지는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120 픽셀이에요. 높이가. 만약에 지워보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메뉴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실 거면은 없애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늘어났었죠? 높이 값을 했을 때 그럼 높이가 같이 늘어나는 거고 바텀, 마진 얘가 늘어나는 거는
높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헤더가 120 유지된 상태에서 아래 여백이 50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로 거침에 보면은 늘어나는 유형이 아까랑 같았지만 아까 이렇게 전체가 늘어나는 거고 지금 이만큼이 50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